음의 중폭 기술이 존재하느냐? 그럼 당연히 존재하죠. 음도 이렇게 주파수를 숫자로 분석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숫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쫙 나열해 놓고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이것을 천분의 1, 가 하면 이렇게 큰 글자지만 가 나누면 작은 파일로 된다고 이렇게 작게 천분의 2, 천분의 1 줄여가지고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음을 주파수를 원래 이제 신호를 갖다가 12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진법수로 보내는데 10이라고 하면 20, 30, 40, 60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음을 키울 수가 있거나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음을 음성 변조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원래 음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변형시켜서 할 수도 있다라는 내 목소리를 하지만 다른 사람 목소리를 하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좀 분석해서 그 사람 목소리 대역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매우 쉽죠. 하여튼 어쨌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다. 음의 중폭 기술에서 숫자를 분석해서 원래 음은 10이지만 23 소프트웨어상으로 20, 30, 40, 50 마음대로 가공을 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에게서 강하게 해서 음의 중폭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기를 가수들에게서 보통 적용하거나 다른 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신호를 왜곡한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로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그 숫자를 10이지만 20, 30, 40, 50으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바꾸면 음의 중폭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데 제가 이렇게 어떤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좀 더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금속 그 콘덴서, 금속 카패시터,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카패시터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금속이 얇아서 전기가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그거밖에 안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두텁게 만드시면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라. 이것도 그렇고 얇은 전기선 안에서는 그 정도밖에 전기가 안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텁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콘덴서의 카패시터의 개념이 나오고 금속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포함은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금속 다이오드는 한쪽은 얇고 한쪽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내면 금속 다이오드. 삼성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이렇게 네이처 연구에서 게재를 하셨.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하면 펠티어 소자에서 이것을 전기나 열, 냉각 쪽으로 흐른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옛날 사진을 갖다가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 좋은 사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속도를 빨리 하면 이게 고화질 화면이 된다는 거죠. 카메라에서 좀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 찍었을지라도 거기서 오는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일부러 왜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고화질로 왜곡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빛의 정보가 10이다 그러면 20, 30, 40, 60으로 만들어 좀 더 밝게 만들어 특정 영역은 밝게 특정 영역은 어둡게 만들어서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든다든지 원래 이제 빨간색 중에서도 빨간색인 이렇게 어두운 계통 또는 이렇게 밝은 계통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입체를 은연중에 만들어 준다든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입체로 저도 이제 미술을 그릴 때 색깔을 이렇게 두껍게 칠함으로써 입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께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색깔에 이를 통해서 입체를 만드는 화면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삼성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최첨단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술이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기타 모든 현미경과 망원경 모든 곳에서도 입체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어요. 프린터 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프린터 할 때도 원래 화면은 이제 이게 평면적인 화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을 정보를 각용해서 입체 화면으로 만들어주거나 없던 색깔도 추가를 해주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린터 인쇄하는 부분에서도 입체 화면으로 인쇄하는 이런 기술로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특정 부분을 어둡게 하고 특정 부분을 강화시키고 빛을 밝게 하고 입체 대비 색깔을 빨간색이라도 라이트 계열 또는 어두운 계열을 대비시켜서 입체를 만들거나 서로 없던 색깔도 넣어서 밝은 쪽 색과 어두운 색깔을 대비해서 입체를 만드는 기술 또는 깊이를 따라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인쇄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해당되는 화면이 입체가 아닐지라도 입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것을 프린터 기술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도 일반 디스플레이장 카메라에서도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픽셀이 있는데 픽셀을 뭐 그러니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는 기술, 뭐 반도체 소자라 그러면 트랜지스타나 카페시타를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D램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자리를 많이 배치해서 일꾼을 한 명 할 거 20명, 40명으로 만들어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200개로 쪼개서 그것을 일거리를 많은 일꾼이 작은 일감을 맡겨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 연산이 됐든 이렇게 저장,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100군데 딱 각각 작은 단위로 저장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슈퍼컴퓨터 같은데 이렇게 회사 내 100개 컴퓨터가 있다면 연산을 거기다 분산해서 각각 연산을 하고 합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한다는 거죠. 조립하는 개념. 또는 이렇게 동영상기를 100개로 1000개로 저기다 1년 번 암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각각 저장하고 다시 이렇게 신호를 각각 작은 단위로 띄워서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야 돼. D램 같은데 D램이 한 개의 공간에 이렇게 100개를 한 개의 공간에 큰 파일을 띄우려면 속도 처리가 느리니까 얘를 그러면 일꾼을 40개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서 40개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일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이론이 이런 슈퍼컴퓨터 만드는 건 데이터 센터에 내에서 신호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장이 됐든 이렇게 정보를 불러오고 연산하고 이런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많은 일꾼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술을 삼성이든 어디든 쓰지 말라는 거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소리조 출력 경계는 민영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의성이 뚜렷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연달아서 삼성이나 어딘 다 가 있다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건데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러죠.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지. 이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그다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할 것 없이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 이런 교과의 기관이 한국은행도 20몇 대 개고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러세요? 아니죠. 제 기술이 무단으로 YTN의 어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정부 어떤 국가 그다음에 수많은 YTN에 소개하는 중소기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제 기술이 나와요. 저는 이제 제 기술을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 금방 알아차리죠. 일반 사람은 좀 알아차리지 못할 기술이지만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그걸 제가 계속 유튜브에 그것을 언급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수출에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떤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1조씩을 물어줬고요. 그들의 수출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의 의제가 있을지라도 지적재산권 위반은 위반이라는 것이죠. 위반은 그래서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좋은 증거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체코 운전할 때도 이렇게 보일러 물통을 100개, 1000개로 나눠서 작은 단위로 끓여가지고 큰 물통, 큰 보일러통으로 옮겨서 증기 발전하는 기술을 쓰시지 마세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쓰거나 집안에 있는 간단한 이렇게 난방기, 난방고 온수를 분리해서 전기 주전자 방식이나 가스 주전자도 괜찮아요. 뭘로 끓이든 그래서 모듈 단위로 5개, 10개 이렇게 끓여서 언오프식으로 1개 가동할지 2개 할지 3개 같은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여서 하고 도시가스 같은 데서도 이게 전기 주전자 중국산 한 8,500원 하죠. 수입하면 4,5,000원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방식으로 끓여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끓인 물을 여기다 불 수도 있어요. 부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집안에 난방을 하자. 그래서 수도 이렇게 물 분배기 있잖아요. 물 분배기 위에다 설치를 하고 전기 방식이나 가스 방식으로 해서 수도를 직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난방하는데 물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채워놓으면 그거 되게 싸게 제작한다는 거죠. 고장도 안 나고. 산방밸브 때문에 보통 고장이 많이 나는데 난방 온수를 분리하자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 단위로 해서 전기 주전자가 됐든 가스 주전자든 뭘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수기도 사용할 수, 정수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냉각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그 끓일 때도 이런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 세균이 발생을 안 하죠. 보관을 안 하니까 끓일 때도 하고 온도도 이게 전기 주전자를 갖다 온도를 70도, 60도, 40도, 60 이렇게 해서 끓일 수 있는 전기 주전자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이것도 정수나 정수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샤워할 때도 이런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나 기타 다른 석유로도 끄고 할 수 있어요. 석유로도 이렇게 끓일 수 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로 끓일 때도 온도를 체크해서 40도, 50도, 60도, 30도 이렇게 원도를 그 온도에 맞춰서 끓여주는 전기 주전자, 가스 주전자, 석유 주전자, 기타 다른 연료로 하셔도 이게 그 기술은 제 기술이다. 모듈 단위로 하나, 둘, 세 개짜리 모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 가동할지 세 개 가동할지 세 개 가동보다 많은 물을 제공하는 거고요. 냉각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하나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 가동해서 대량의 물을 싸게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차가운 물을 정수기에서도 쓸 수 있고 샤워할 때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영업집에서도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거나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모듈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렇죠. 항상 크게 이렇게 가동할 필요가 없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원자력 그 어떤 석유, 석탄, 가스 발전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다, 이렇게 선박이다, 아니면 그 항공기다 그러면 연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연소 기간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똑같이 하나 가동하든지 2개 가동, 3개 가동 이렇게 한다는 거죠. 6개 가동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추력을 이제 이렇게 몇 개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해주거나 연료양을 전기양을 전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로 모터로 돌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 가동할지 6개 가동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료량도 전기 방식이든 일반 석유 방식이든 연료가 뭐가 수소가스든 강중량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속도를 조절하고 파워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산업기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좌우의 균형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비행체나 배 같은 데는 이쪽에는 연료를 적게 주고 이쪽 오른쪽에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로봇이다. 그러면 배터리가 이렇게 100개 있다. 그러면 그것을 2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를 해. 100개 전체를 또는 1개 건전지에 배터리에 안에 모듈이 10개 있으면 거기도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각각 언오프를 시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술 부분적으로 합쳐서 여기 몸에 10 주고 여기 부분적으로 20 주고 왼쪽 다리에 30 주고 발끝에 50 주고 이렇게 틀리게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자세 균형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체의 동작을 저도 무술할 때 그렇게 하니까요. 힘을 나눠서 틀리게 주는 기술로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 기술로 사용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로펠러다 그럼 프로펠러가 5개 있다. 프로펠러 이렇게 2개 있다. 한쪽 프로펠러는 전기를 적게 한쪽은 많이 줘서 자세 균형하거나 이렇게 가변식 프로펠러로 해서 아래로 내가 이걸 그리고 현대기차의 모델을 쓰시더라고. 독일 어떤 회사가 하더니 이것도 YTN인데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배터리가 현재 이렇게 같이 뭉쳐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단위로 5개나 10개로 이렇게 모듈로 나눠서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 고장 나도 이상 없도록 나머지를 살리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냉난방 시스템도 현대 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요. 전기 배터리가 이제 하나의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가 합시다. 이건 1차 전지지만 자동차 배터리를 5개로 분할하고 격벽 처리를 하고 언오프식으로 쓴다는 거죠. 한 개 가도 한쪽에서 한 개 전기 창고가 100을 공급한다면 나머지 4개 창고 5개에서 공급한다면 500의 전기가 오는 거죠. 전기량을 한 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쓸지 이 안에 모듈이 10개 있을지라도 동일한 원리로 언오프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 개에서 갖다 쓰는지 두 개에서 갖다 세 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쓰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어요. 전기 창고라 그러면 그만큼 적게 갖다 쓸지 많이 갖다 쓸지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 파워뱅크 같은 데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YTN에 무단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자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네. 가상적으로 전 세계에 다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각각 다 만들면 될 일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진실은 아니에요. 뭐 다 가상적으로 언어까지 알아들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언어까지 다 알아듣는다 그러면 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정보기관 차원에서 언어 같은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우리나라 국민만 이렇게 세계 국민만 몇 명인데 네, 한국어 수학자만 몇 백만 명 되더라고요. 코리안인이 몇 명인데요. 네,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미국에만 우리나라 교포 200 몇십만인데요. 일본에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조선 한국어 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이게 뭐죠? 파워뱅크다 그러면 5개 있다 그러면 언어프식으로 몇 개에서 가동할지 하나에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10개라도 마찬가지 100개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각각 전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빠르다는 거죠. 이 안에 모듈이 10개 있으면 그 안에서 10개를 각각 언어프식으로 연결을 해서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기술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은 전기선이 필요한데요. 통신선이나 전기선 이게 똑같은데 CPU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거예요. 많은 통신선을 전기선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서브로 해서 작은 단위로 이렇게 통신선을 늘리거나 전기선을 배선을 늘리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 쓸 거야 아마. 많은 통신선 100개 단위로 동영상을 쪼갰다 그러면 쪼개기 말 이걸 나누기 위해서 통신선이 많아야 되니까 밑에 서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배터리 충전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을 쓰지 마세요. 이거를 5개다 10개다 모듈로 해서 언어프식으로 해서 적게 쓰냐 많이 쓰냐에 따라서 12.5V를 쓸 수도 있고 30V, 60V 그 다음에 110V, 220도 자유조절해서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데 자유롭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한전이나 앞으로 모든 이렇게 모듈 기판에서 구조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기판에 이 명령 구조가 들어간다면 제기술이라는 것이죠. 전기양을 틀리게 부분별로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러면 그 A사 레이더 같은 방산 기술에서도 쓰일 수 있겠네요. 레이더 방산 기술에서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만들어 전력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 용접기, 전기 용접기도 동일하고요. 전기양을 틀리게 주면 되죠. 그래서 빛의 사이즈도 레이저 시각 장치도 대중소로 둬서 20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빛의 사이즈를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보고 그것을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공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에도 앞으로 이게 들어갈 거예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소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서로 그 팀별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넣어서 최대한 집적을 하고 레이더 소자를 전력을 강중량으로 줘서 필요한 전기를 절 약한 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강한 놈도 자유자재로 팀별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전파를 조합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영상 레이더 할 때도 이렇게 전파를 약하게 써야지 영상 레이더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해당 대상되는 것이 강한 전력을 받게 되면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약한 전기로서 영상 레이더 가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나에서 쓰실 것이라고 하나에서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제 페이스북 광고 내셨죠. 많이 쓰셨다면 이 기술 쓰셨다면 제 기술인데 꼭 그럴 것 같기는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소자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팀별로 묶어서 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멀리 통신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전자전에서 레이더를 먹통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로 사용한다. 모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있어서 열을 강하게 발생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상대방 전투기나 미사일 또는 레이더를 맞을 때
것이 먹통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이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트는 적외선 전파, 석유 파행이트는 음파, 다양한 형태의 기타 다양한 음파를 섞어서 쏘는 방식으로 해서 지상에다가 비행체나 또는 차량 또는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쐈을 때 전력의 뒷받침만 된다면 이것을 밑을 다 태워서 다 태워집니다. 눈까지도 순간 충격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대공 방어망으로 해서 이것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쐈잖아요. 전파로서 전파 방어망으로 쐈잖아요. 서로 중첩했으면 하늘에 이렇게 스파이크 현상과 더불어 강하게 하늘이 태워지는 고열 현상이라는데요. 이것은 향후 전리층도 태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시가전 할 때도 안에 이렇게 전파로 상대방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렴 열화상 카메라 특정 부분에 숨어 있는 것을 좌표 수렴 방식 클릭을 하면 전파가 그쪽으로 향하면서 그 사람을 강하게 실신하거나 태워버리는 무기로도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형 전파의 종류는 많으니까요.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쏜다. 석유 추출할 때 가스 뭐죠? 전기 추출할 때도 전기 수소 물을 분해해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서로 파형이 드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드는 적외선 전파, 다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쏘면은 상중하로 쏴요. 그래서 이것을 강한 회전식으로 쏴가지고 밑을 그래서 전기 산소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으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기술에 쓰거나 비행체 기술에서도 이것을 토네이도 현상을 다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미사일 방어하는 데 쓰거나 돌려가지고 공기까지 같이 압축 공기까지 쏴가지고 열을 일으켜갖고 돌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사일 정타 맞지 않는 기술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은 저는 엉터리 기술을 쓰지 않아요. 이런 걸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다음 아까 지금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프린터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각각 거리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100개, 1000개 단위로 나눠서 동시에 인쇄하면 빠르다는 거죠. 언어도 틀리게 들어가, 색깔도 틀리게 들어가, 글자꼴이 틀리게 들어가거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인쇄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입체 인쇄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해줘서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인쇄하는 부분 일꾼들을 20개짜리 한 놈이 인쇄하는 것보다 한 놈이 이거보다 이렇게 20개가 40개가 동시에 배쳐서 딱 인쇄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런 것이 이것이 이렇게 CPU나 GPU, DRAM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들어가거나 HDD, 또 SSD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저장 장치에서도 작은 HDD를 5개로 모듈로 만들었다 합시다. 큰 놈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놈들도 있고 일단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SSD 같은 데도 그렇고 어떤 이런 데도 SSD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창고를 그렇죠. 저장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작은 단위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파일을 쪼개서 거기다가 동시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부를 수 있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각각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이 플로팅 게이트인데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고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고 카메라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이렇게 화소수를 넣으시면 픽셀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제 기술보다 고밀도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 최대한 저장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동시에 저장하자는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HDD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저장하고 이렇게 천천히 시차를 따라 거기 있던 것을 HDD로 옮기는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SSD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붙여서 급한 저장 거기하고 SSD로 옮기는 이런 저장도 가능하다.
이런 플래시 메모리를 메모리 반도체, DRAM 같은 데나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탑재를 해서 HBM도 가능하겠죠. 메모리 반도체 탑재를 해서 거기다 우선 이렇게 저장 개념을 갖게 옆에도 살짝 붙이든지 저렴 구조를 만들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만 원칩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 기능을 갖게 하자. 아니면 배터리, 전기가 나가더라도 배터리를 달아서 거기서 전기가 계속 공급되므로 정보가 계속 남아있는 형태를 띠면 되게 싸게 플래시 메모리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DRAM이라든지 CPU, GPU, 통신칩 할까 때 반도체 종류는 대체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셀이다 그러면 픽셀이다 아니다 DRAM이다 그러면 그 소프트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처리 용량을 분신술 쓰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서 커트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40개짜리를 만드는 그래서 작은 조각을 띄워준다는 거죠. 정보 파일을 그렇게 해서 일꾼을 늘려서 정보를 빨리 이렇게 하면 발열도 없을 것이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를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분할해서 작은 단위로 동영상을 쪼개서 정보 파일을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통신칩에도 적용. 모든 반도체 칩에 이 원리를 담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저한테 무조건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뛰어난 아이디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SRAM 같은 데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이렇게 GPU가 CPU나 GPU 같은 데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정보를 거기다 저장하자는 거죠. 원칩으로 만들거나 좀 떨어져서 만들거나 그래서 CPU 같은 데도 약간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하게끔 CPU를 GPU 개념처럼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옆에 원칩으로 만들거나 옆에다가 좀 만들어서 그것을 AI 칩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SRAM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배터리를 조금 미니 배터리를 달아서 정보가 휘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플래시 메모리다. 플래시 메모리면 거기다가 DRAM 같은 작은 단위를 하나 결합을 해서 DRAM 속도가 빠르잖아요. 플래시 메모리를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건 거기서 처리하고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천천히 이렇게 여기다가도 배터리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미니 배터리 여기다 플래시 메모리 좀 넘기는 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속도를 이렇게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